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는 한국 내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에서 18개 나라 선수팀이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필 제뉴 대한체육회장과 김동열 단장을 비롯한 뉴질랜드 임원 선수단 70여 명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고 현지에서 합류한 20여 명의 응원단도 뉴질랜드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뉴질랜드 대한체육회장을 지냈고 현 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인 안기종 회장은 15일 현재 뉴질랜드 팀은 볼링에서 여자 개인 금메달 1개와 여자 개인, 남자 개인, 여자 2인, 남자 3인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 하나씩을 따내 지금까지 금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기록하고 있고 축구는 1차전에서 영국팀과 맞붙어 5대 0으로 크게 이겼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전해왔습니다. Yo, it's dead in this town. You know, It's crazy. gotta shake things up. Yeah. For real. Let's go. Quiet nights, there is no sound. Who needs a life with no fun around? Quiet nights, can't feel a pulse, can't hear a heartbeat. It's time to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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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지난 5일 한국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캔버라와 브리즈번에서 10년 이상 봉사해온 공로로 현광훈 퀸슬랜드 주 한인 회장이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황현숙 리포터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80여 개국 한인 회장단 700여 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현광훈 회장은 국민 포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훈장, 포장 등 모두 94명이었습니다. 현광훈 한인 회장은 1985년 호주 캔버라에 정착한 후 2003년 캔버라 한인회 부회장, 2005년 캔버라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퀸슬랜드 한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여권의 영향력이 싱가포르를 앞질러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 여권은 8번째로 영향력 있는 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으로는 182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고 일본 여권은 190개국,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189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는 국제항공교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여권의 영향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일 영향력 있는 여권으로 나타났던 미국과 영국의 여권은 5위로 밀려났고 독일, 중국, 러시아의 여권도 그 순위가 떨어졌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호주 여권으로는 183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 7위, 한국과 프랑스 여권은 공동 3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건축가 대회에서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 페더럴 스트리트에 180m 높이의 고층 빌딩을 디자인한 우즈 바곳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멜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즈바곳은 이 고층 빌딩은 현재 스카이타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8층으로 지어질 이 빌딩은 233개의 방을 가진 5성급 호텔로 아파트로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의 1층은 식당과 바가 들어오고 제1 위층에는 젠 가든을 만들고 오클랜드 시내를 360도로 바라볼 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이 빌딩의 디자인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10개사가 응모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워렌 앤 마호니가 응모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올여름에 7개에서 11개의 사이클론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에 3개에서 4개는 위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여름 태평양 지역에 사이클론 예보를 발표하고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확률도 68%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 섬나라 중에서도 사모아와 쿡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가장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연구소의 크리스 브랜돌리노 소장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지역에는 이미 2주일 전 리우아라는 사이클론이 사모아를 강타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대형 호텔이 호주의 회사에 $5,000만 이상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리어스의 호텔 이사는 오클랜드의 월드오프 스테디엄 아파트 호텔이 팔려 지난 2012년 힐튼 오클랜드가 매각된 후 시내 중심가의 최대 규모의 주요 호텔 매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매매 가격은 $5,000만 $6,000만 사이로 알려졌는데 중개를 맡은 콜리어스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드오프 스테디엄 아파트 호텔은 178개 객실을 갖춘 4.5성급 호텔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멀파그룹이 인수했습니다. 멀파그룹의 그레그 쇼 회장은 뉴질랜드의 관광과 호텔업 분야가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햇볕에 그을린 어린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이는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의학협회의 브래드 프랭컴 박사는 자녀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햇볕이 강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의들은 부모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해서 햇볕에 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주 전 합성 약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첫 보도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31명이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12명이 약물 흡입으로 다시 입원함으로써 지난 9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원한 3명 중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캔터베리 지방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합성약물 사용으로 2명이 숨졌는데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00만 들여서 지은 새로운 크라이스트처치 중앙도서관이 문을 열고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크라이스트처치의 중앙도서관은 남반구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개관 첫날에는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16만 권의 도서가 최신 시설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고 3D 프린터와 레이저 스캐너, 시민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을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기존의 도서관은 크게 손상을 입어 지난 2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새로운 모습의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던 호주의 많은 지방에는 최근 비가 내리긴 했으나 아직도 강수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 가뭄이 선포됐던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단비가 내리긴 했으나 아직도 해갈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농장 지역과 퀸슬랜드 일부 지역은 지난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은 해갈이 되기 위해서는 200 내지 300밀리의 비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강우량은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내린 191밀리보다 많은 양이고 이번 달에 내린 25 내지 50밀리의 강우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종교학교가 동성애자 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해 정치적 폭풍을 잠재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종교학교에서 게이 학생들이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의회에서 투표에 붙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야당 지도자인 빌 쇼트는 개인의 인권 문제가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주 모리슨 총리에게 대부분 호주인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면제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쫓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떠한 경우든 학생들의 차별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캠페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8개국 대표로 구성되는데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임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한편 인권위원 그룹은 이에 대해서 피지는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명시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공세적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군사작전상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개선을 강조하며 한국 어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등 공세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한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군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 북측 경비 개선 인정을 요구했다며 남북 군사 합의에서 유일하게 불리한 조건인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learly, they must believe that there is some operational requirement that they not follow that. The actions of the military must be attributed to decisions by Kim Jong-un. 이런 상황은 주한미군과 유엔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우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the UN command has to be wary of that. Then, there is a chance for conflict to be renewed, and that puts South Korea at risk, and it puts the ROK-US alliance at risk.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수역이 설정돼도 과거 같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o many South Korean sailors have been killed around the North Korean line. So clearly this is a matter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do defend South Korea's rights. 전문가들은 NLL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한 남북 군사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